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민주당이 오늘 법무부 장관 거기다가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하겠다면서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야, 지금 더 가관인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테러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택에 이렇게 피로 보일 만큼 이런 페인팅 여기 자택은 아니고 그 지역 사무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에 이렇게 테러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지금 뭐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라. 각 지역에 가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선동을 미리 했습니다. 지령이 내려간 거예요? 네, 지령이 내려갔고요. 이게 김재섭 의원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딸에 대해서 협박을 받은 케이스도 있었고. 김미애 의원을요? 네. 참 어린 딸이 있는데요. 네네. 그에 대해서 협박을 한 게 있어서 직접 호소문을 올리시기도 했고요. 지금 뭐 조정은 의원 이제 사무실에 뭐 이렇게 조화를 보내고 내란국 뭐 부역자. 부역자란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MBC에서 부역자란 소리를 들으면서 해고를 당했거든요. 네. 그게 딱 떠오르는군요.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뭐 민주공화국이다, 뭐 아니면 헌법 제1조 1항, 1조 2항 이런 거 읽으라고 시키면서 좌파들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는데 민주주의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그냥 공산당 홍위병과 똑같은 태도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가서 척살하라라는 이런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핵에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견해이고 또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 또한 의사표현의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뭐 총선을 하거나 지방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뽑을 후보가 없어서 나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하겠다. 기권도 표예요. 네, 그렇죠. 기권도 의사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참 저는 개탄스러웠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단일 대우,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유리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만장일치 시키고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 비명 행사로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네, 또 이미 그렇게 공천을 거기는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이재명 특검법이 발의된다? 그럼 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오지 못하게 각 의원실 문 앞을 막고도 남을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비명계가 움직인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막 대두되고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뭐 통과될 수 있게끔 막 비명계 움직인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비명계 움직이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정말 움직이면 죽습니다. 뭐 저와 당원이 뭐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게 불과 한 1, 2주 전이어서 참 이게 어이없다라고 웃고 넘어갔는데 지금 하는 모습이 딱 그걸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도 심지어 막 거의 테러 수준의 협박 수준의 그런 메시지들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네, 특정 야당의 당원들로 추정이 되는데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내란 수계 뭐 그런 단어를 포함해가지고 저에게도 뭐 죽은 목숨인 줄 알라는 둥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아마 지금 의원들은 더 많은 그런 협박들을 받고 있을 것이다. 지금 드러난 게 이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당 의원들이 만약에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령까지 내립니까? 뭐 의원실 찾아가서 테러하라고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앞으로 이재명이란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뭐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정말 슬프게도 이런 사람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사람이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오르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집회 노무현 정부 때 집회에 어떻게 진압했는지 아실 거예요. 유혈 사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농민들 진압하는 장면 기억나네요. 네, 그런 장면들 이제 피 튀기는 장면들 그리고 뭐 원전 관련 시설 이런 거 설치할 때도 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뭐 유혈 사태가 엄청 많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다 용인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민노총 같은 경우에 이런 세력들을 주도했던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선동을 했다는 것이 국정원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지기까지 했고 지금 핵심 인사들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동을 하고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걸러들어야 하고
왜 이 사람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왜곡을 하면서 감정적 동요를 유발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수결이 아니라요. 소수 의견에 대한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정말 인민민주주의에서나 하는 다수결이 결정됐으니까 너는 찌그러져 있어. 너는 죽어야 돼. 이건 저기 북쪽에서 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 얘기입니다. 진짜 민주당 지지자분들 그걸 좀 아셔야 될 텐데 제가 진짜 어이없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여러분 영화 친구 아시죠? 친구를 만든 분이 여기서 오른쪽에 서 계신 분 곽경택 감독인데 곽경택 감독의 형일 겁니다. 형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이번에 어떤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 굉장히 활약하셨던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곽경택 감독이 이번에 12월에 소방관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 그 소방관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를 개봉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곽규택 감독의 동생이 만든 영화다. 곽규택 의원의 동생이 만든 영화다. 그러면서 이 소방관을 갖다가 보지 말자 불매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야 정말 동생이 곽규택인가요? 예, 동생이 곽규택이군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보지 말자는 불매 운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우파라도 오히려 소방관 영화를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진짜 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그 도를 넘은 자기 생각 강요가 정말 진짜 폭주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인데 네. 연예인들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지금 뭐 임영웅 가수 굉장히 국민 가수잖아요. 네네. 그런 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격이 있었는데 왜 이런 시국에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라고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이 이제 DM을 메시지를 보내니까 예. 제가 정치인이 아닌데 의견을 왜 밝혀야 하느냐? 당연하죠. 그냥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조리돌림을 하고 이제 뭐 좌표를 찍어서 악필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태들을 지금 보였고요. 심지어 어떤 다른 연예인들 이제 좌파 성향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뭐 저격을 해서 예. 뭐 자격이 없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차은우 씨 아주 인기가 많은 아이돌 스타인데요. 예. 차은우 씨는 그냥 이제 본인의 화보 사진을 게시를 했을 뿐인데 이거는 네. 광고 사진이라서 올리기로 한 날에 올려야 되는 사진이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올렸다고 이런 시국에 이런 사진을 왜 올리느냐? 그 잣대를 왜 차은우 씨에만 또 들이대는 거죠? 지금 좌파 연예인들도 뭐 자기 일상 사진 이런 거 다 올리는 것 같던데요. 예. 여기도 이제 댓글 테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임영웅 씨 말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굳이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이 찬반에 어느 쪽에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사실 연예계 자체가 굉장히 좌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파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뭐 캐스팅에서 배제가 된다거나 이런 네. 노골적인 방해를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도 정치색을 드러내지 있고요. 않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이제 좌파 성향을 드러낸다고 해도 과거에 뭐 김규리 씨 이런 분들 보면 뭐 청산가리로 뭐 이런 김규리 이야기도 씨요? 하고, 네, 예. 뭐 광우병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결과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김재동 씨 뭐 헌법 전문가처럼 막 방송하고 다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지금 연예인들이 뭔가 소신이 있다고 이렇게 좀 보여주는 면이 PR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연예인들이 그런 메시지를 던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봤지만 예. 이제 본인들이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는 좀 의문스럽고 예. 본인들과 의견이 다른 연예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하는 행동은 뭐 정치인들에게서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특히 정치와 무관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마녀 사냥하는 것은 그냥 공산당식 사상 검증이죠. 그리고 화풀이 대상으로 제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영화인들이 또 성명을 냈는데 아니 거기에 성명에 참여 안 했다고 또 협박을 합니다. 네. 이것도 뭐 강동원, 손예진이 포함된 명단이 나왔다가 뭐 동명이인이다라고 또 다시 또 보도가 나왔는데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꼭 그 명단에 이름을 넣어야 됩니까? 넣기 싫으면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강동원, 손예진 그분이 만약에 진짜 동명이인이었으면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동명이인 이름까지 넣어서 부풀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의견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도 그런 면에서
통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 보고 특히 송강호 씨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게 이제 뭐 택시 운전사라거나 변호인인가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영화도 찍은 사람인데도 저런 사람에게도 또 사상 검증을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저는 의아합니다. 그 명단 자체가 연예 뭐 영화인들의 성명 야 그거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막 그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네, 참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국민적 동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연예인분들도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데 굳이 저런 압박을 한다고 해서 밝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참 근데 저는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는 게 아니 왜 이렇게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아니 연예인들한테까지 연예인들은 자기 생계가 지금 걸려 있는 건데 너 정치적으로 우리 쪽으로 좀 빨리 와야 돼. 우리하고 같이 발언해 줘야 돼.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테러하고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아니 저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제 생각을 타인한테 강요를 안 한다니까요. 설득은 할 수 있겠지만 강요는 절대 안 합니다. 네, 그게 그냥 자유민주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뭐 살해 협박을 한다거나 폭탄 테러를 하듯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 잘못됐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뭐 악성 개인 팬들끼리 또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정치에서도 뭐 개딸 팬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의견이 다른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테러를 하라는 식으로 그런 선동에 굉장히 취약한 지형이 이미 구성이 되어버린 것이 전 안타깝고요. 이렇게 또 댓글 부대처럼 동원이 돼서 테러를 하는 세력이 과연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일까도 조금 의심이 돼요. 우마우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중국인들이 자꾸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아가지고 제가 아주 걱정이 큽니다, 진짜. 네, 사실 우마우당의 각국 정치 내정 간섭이라 할까요? 그래서 여론 조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국에 다 퍼져 있고 이거는 이미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잡혔지 않습니까? 네, 이미 잡혔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특히 연예인들은 또 해외 팬덤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국회 앞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뭐 3분의 1이 외국인이었다 뭐 이런 증언들도 어떤 참석한 연예인이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팬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아이돌이라거나 뭐 지지하는 연예인이 이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자리에 같이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건가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아이돌 응원봉 같은 것도 들고 가서 또 그거를 이제 민주당의 4050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특정 방송에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문화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돌들이 과연 다 동의를 할까요? 그렇게 하기를 바랄까요? 그들도 각각 생각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정말 진짜 민주당의 그 어떤 탄핵 여론에 제대로 나도 대통령이 이번 거는 탄핵돼야 된다는 사유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서 시위장까지 나가는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탄핵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실부터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탄핵에 동의를 하기 전에 탄핵 안의 내용부터 봐야 돼요. 근데 탄핵 안의 내용을 다 읽어보고 동의를 하는 사람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탄핵 안의 최소한 결론 부분만 보시면요. 친북, 친중, 친러 안 했다고 탄핵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매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식의 내용이 들어간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방국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뭐 이태원 사고 관련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태원 사고 당시에 민노총에게 북한이 지령을 해서 이걸 선동을 해라, 탄핵 선동을 해라라는 내용이 이미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을 지금 갑자기 결론에 넣은 것도 저는 굉장히 의아했고 또 하나 추가되어 있었던 것은 이제 야당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럼 조국 대표에게 누가 입시비리 저지르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이 한 잘못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무마되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 드러난 것이고 그들이 그때 국정원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뒤늦게 국정원에서 그런 비리라든지 간첩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해버린 것이고
경찰이 옮겨버린 것이고 지금 검수완박을 그래서 한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일단 나는 김건희가 밉고 윤석열이 그냥 보기 싫기 때문에 탄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좀 대다수인 것 같아서 판단을 하기 이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우리가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지만 예. 최소한 그 내용은 좀 알고 찬성과 반대를 결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자기들 주장하는 거 뭐 패미들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고 아니 그리고 민노총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좀 탄핵하겠다 좀 저러고 있는 꼴인데 좀 걱정되는 거는 그 안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대학생 진보연합 같은 이런 조직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학생 진보연합 어떤 조직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김정을 환영단이라고 하면서 그 빨간 꽃, 그 자주색 꽃 들고 그렇게 설치는 그런 친구들인데 막 그 주한미 대사관 관저에 막 쳐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사무실 쳐들어가서 막 테러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런 식으로 대자보를 써가면서 반 대한민국 정서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막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가 과연 우리 젊은 2030 세대에게 얼마나 퍼져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2030 세대가 이 사람들의 어떤 대통령 반드시 탄핵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뭐 동조를 하나요? 어떻습니까? 2030 세대가 지금 대통령에게 기대를 했던 측면들에 있어서 이제 실망을 했던 부분은 지지층에 있어서는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지 못했던 것.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여소야대 전국에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민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거든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가부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이권 카르텔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 이상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윤석열이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싫어하거나 실망했던 여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의료개혁에 대해서 왜 이걸 이렇게 오래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 예, 분명히 뭐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었지만 네. 지금 갑자기 탄핵을 하겠다고 했던 것들 이거는 민주당은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했었어요. 개헌 이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럼 개헌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일단 이게 뭐지 하고 어안이 벙벙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개헌이란 거 같은데 생각도 못 하고 그리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리고 계엄이 뭐 헌법 77조에 명시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고 예. 여론에서는 언론에서는 뭐 서울의 봄 영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하. 그런 영화를 본 사람들은 좀 영화 영향이 감정적으로 크겠다. 네 예. 감정적으로 좀 동요가 된 것 같고 그게 뭐 트위터를 한다거나 이런 2030 여성들이랄까요 그런 네. 사람들은 좀 동요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언론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게 언론이 뭐 대진연이나 저렇게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국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위한 걸 가지고 2030 여자들이 막 주도 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예. 그걸 또 소수를 전부라고 매도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런가요? 예. 현실적으로는 대다수는 그런 집회에 나갈 만큼의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관심이 없다. 네, 아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 예. 계엄을 했지라고 의아해한다거나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지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도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앞에 보면 대진연 말씀을 하셨지만 예, 대진연이 어떤 단체입니까? 용산 이제 관저에 그냥 쳐들어가려고 뛰어가다가 잡히고 예. 그리고 계속 테러하고 저런 사람들 벽보 붙이는 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겪어본 대학생들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다른 대자보를 붙이고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깨어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대통령의 계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도 유감을 표현을 하기는 했었고 다소 극단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대통령이 지적했던 반국가 체제 세력의 위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젊은 층이 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중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싱하이밍 대사한테 가서 굽신거린다거나 뭐 중국한테 우리 그냥 씨에씨에 하고 넘어가면 되지 대들지 말자라거나 네네.
이런 태도들을 보여왔고 또 문재인 정부 비리가 또 중국과도 상당히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기 뭐 태양광 때문에요. 같은 경우요. 네, 예. 탈원전도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것들을 해주지 왜 이렇게 결론이 났느냐라는 부분에서 실망감은 있는 것 같긴 그건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은 뭐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젊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통신문.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받았던 그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야 엄마 갖다 드려 하면서 이렇게 나눠줬던 거. 바로 충암고등학교에서 나온 가정통신문이다. 문입니다. 이게 등교복장 임시 자유화 안내인데 뭐냐면 충암고가 윤석열 대통령 모교 아닙니까? 요즘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요. 등하교 중에 학생들을 향해서 성난 시민들이 뭔가 폭력을,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라고 굉장히 이렇게 순화시켜놨는데 테러를 가하는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충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충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충암고등학교 학생회, 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번 계엄 사태, 탄핵 사태 이후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향해서 개딸들이죠.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폭언을 퍼붓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거기다 교무실에 항의 전화해갖고 교무실이 완전히 그냥 불통이 돼버리고 이런 피해 사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어떠냐면요. 수시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수시가 끝나서 지금 저희 아이 어디로 학교를 가야 될까요? 저희 아이 지금 뭐 수능 지금 끝났는데 저희 아이 점수 이준되는데 어디로 원서를 해야 될까요? 상담 전화가 엄청나게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충암고등학교를 향해서 이 민주당 개딸들이 항의 전화를 해대가지고 선생님들이 업무를 못하고 학부모님들이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충암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여러분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과 상관없는 그냥 재학생들입니다. 저희를 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라고는 호소문을 지금 올린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40년 전에 졸업한 사람하고 지금 재학생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충암고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테러를 당해야 되냐고요. 야 진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건 인질극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예. 대상으로 또 분풀이 대상 만든 거잖아요. 예. 본인들이 그냥 평소에 그럼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싶어서 도대체 어떻게 참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고요. 예. 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뭐 특혜를 보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잖아요. 아니 연예인들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거기다 성명을 내야 되냐고요.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가장 약자이고 취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노리고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요. 이건 예. 굉장히 폭력적이고 나쁜 행태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동덕여대 사태랑 다를 게 뭐죠? 동덕여대에서 설립자의 동상 그걸 내리친 그 모습이랑 다를 게 오히려 여성 뭐죠? 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 네. 갖다가 그 설립자들을 동상에다 페인트 칠을 왜 하냐고요. 방망이로 그 동상 친다고 해서 동상이 깨질 것도 아닌데 그런 의아한 모습들 보였던 것과 이것과 다를 게 뭐죠? 예. 저 학생들에게 공격한다고 해서 뭐 탄핵이 가결되고 학생들이 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면 탄핵이 뭐 부결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저 친구들은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탄핵에 대해서 가결권, 부결권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가서 미성년자들을 괴롭힙니까? 이거는 폭력범죄죠. 이거는 협박이고 폭력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법적으로 저는 처벌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그게 걱정인 겁니다. 문재인 집권 초기에 적폐청산한다면서 부역자 딱지 붙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진짜 어떻게 보면 테러와 그리고 증오 범죄들이 막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재현되고요. 그게 너무 당연시하게 그래서 모두가 덜덜덜덜 떠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런 이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과 어떤 대화 테이블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원내
어떻게 보면 대표가 지금 빨리 뽑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여론들이 물론 계엄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혈 사태가 또다시 저는 재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일단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원내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해서 사퇴를 했는데 저는 당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퇴를 하지 않고 저렇게까지 버티기를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12일인가요? 이제 곧 원내대표가 다시 선출이 될 텐데 권성동 의원이 유력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친한계에서는 이제 다른 의원을 이제 후보군으로 올리기 위해서 오늘 관련 특검법에서 이제 그분이 찬성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저는 또 계파 갈등을 만들려는 건 오히려 친한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권성동 의원에게 친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정부 초기 외에는 아예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점을 좀 짚어드릴 것 같고요. 또 지금 저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이 드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담화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당에 일임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서 이제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그 전국 안정 방안을 일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본인이 군 통수권이라든지 외교 관련 권한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민주당과 개혁신당 이런 야당들에게 공격의 여지를 또 제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번복을 했죠. 네, 그래놓고 또 사실은 오해했다? 지금 그런 수준의 어리광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사실 저는 들었고요. 지금 일단 저는 이 야당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제 국무총리까지 밀어내고 또 장관들도 줄줄이 탄핵을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부도 탄핵을 하고 있고 국정원장도 국정원장이 감사원장도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인데 대통령에게 지금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뭐 내란죄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행태가 참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원내 지도부가 앞으로 선출이 될 때는 이런 점을 생각을 해서 당에서 경험이 많으시고 지난 박근혜 정부를 또 그 시기를 또 겪어보셨고 그리고 보수 우파로서의 가치관이 확고하시면서도 무게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중진을 중심으로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중진의 힘이니 어쩌니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릴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자꾸 계파 갈등을 한동훈계에서 부추기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좀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당에 헤쳐나가야 할지 지금은 총의를 모을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빨리 원내대표 뭐 10일에 새로 뽑는다고 하니까요. 두 분 중에 좋은 분 빨리 선출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상설 특검법을 지금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동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동의한 명단을 봤는데요.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 18명이 있죠. 그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지금 친한계에서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내세울 이제 김태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포함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정치적인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한 거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충성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상설 특검에 찬성을 해서 이게 뭐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이제 그런 절차들이 또 꼬여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전국에 좀 더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했었고요. 이 명단들의 면면을 보시면 뭐 김상욱 의원 뭐 탈당하겠다고도 했었는데 오히려 당원들은 그냥 탈당해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송철호 의원 송철호 시장 밑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국민이 추천했는지 모르겠는 국민 추천제로 양재 지역구에 공천을 해줬던 것도 좀 의아했는데 그러시면 그냥 그분은 저는 탈당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도 뭐 공천 논란이 있었던 분들, 뭐 좌파 PC 논란이 있었던 분들, 뭐 김예지 의원은 비례만 2번을 받았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있었고, 뭐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DJ계죠. 한화가 정치인의 조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특혜 공천을 받은 분들이 뭔가 소신 있는 척하는 모습들 별로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원래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고 뭐 딱히 개파색이 없이 해온 분이기 때문에 뭐 안철수 의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는 하고 있고요. 뭐 본인들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에서 그런 건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과연 현명한 처사였나라는 점에서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론이 마음에 안 들면 중이
이런 표현 좀 저는 종교 비하는 절대 아닙니다.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는 겁니다. 탈당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그런데 비례가 예. 많아서요. 탈당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돼서 탈당을 못 하실 의원직 겁니다. 내려놔야죠. 의원직 던지고 가야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 당에서 비례를 받았는데 왜 당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나저나 이제 토요일에 대통령 탄핵 이제 2차 표결이 이제 진행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오늘 이제 이탈표를 보여준 것이 이제 그 토요일 탄핵 소추안에 대한 네. 예고편 같은 것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안 좋은데. 네, 오늘 동의한 의원들이 또 동의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예.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는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참석을 해서 뭐 한 표를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상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사 표현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또 대처를 해가야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내 지도부 선출이 중요한 것이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비대위 체제로 당연히 진작에 교체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또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지킨다면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이 행정부와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우리가 관심도 가져주고 그리고 또 응원도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팬앤드 마이크는 계속해서 이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좌파들의 어떤 가짜 뉴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짜 뉴스가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국민의힘 전 상금 부대변인을 맡았던 백지원 대변인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화요일 저녁마다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